안녕하세요. 화정입니다. 소박한 제 수필 낭독방을 찾아와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주의하세요. 잠시나마 나무 그늘처럼 쉼터가 되는 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64번째 수필은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입니다. 작년 24년 9월 10일에 스님이신 큰 오빠께서 갑작스럽게 입적하셨습니다. 7남매 중 셋째이셨지요. 막내인 저를 자나깨나 비춰주던 6개의 촛불 중 1개가 쓰러진 거지요. 그래서이겠지요. 늘 제 왼쪽이 어둑합니다. 입적하신 지 9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간 뒤에야 오빠를 불러봅니다. 글로 써보게 됩니다. 들어보세요.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9월사 표지판을 보고 산길로 접어든다. 큰 오빠, 아니 법정 스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다. 7명이 정원인 차에 낮고 작은 의자를 끼워 넣어 8명이 타고 간다. 6남매의 사위가 2이다. 아르헨티나에서 언니네 부부가 오면서 이번 기회에 7 형제가 만나보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조카들까지 모두 내 딸 아이 결혼식에 참석시켜 떠들썩하고 화기애애한 잔치 기분을 북돋워 주신 언니와 오빠께 감사의 표시로 우리가 여행을 주선하였다. 굽이굽이 산길을 돌아 끝없이 올라간다. 차 없는 사람은 어느 세월에 9월사에 당도할까 싶을 만큼 올라가다가 구부러진 길을 돌아가다가를 반복한다. 여름이라면 울창한 숲과 계곡에 물 흐르는 소리로 정겨울 터인데 겨울이라서인지 더없이 쓸쓸하고 황량하다. 9월사의 법정 스님. 7남매 중 셋째이셨다. 40대 후반까지는 직장을 다니고 가정을 꾸리셨는데 불교를 공부한 후로 스님이 되셨다. 코로나로 인해 3년 만에 만나러 간다. 예전에는 절에 들러 부처님 전에 절을 올리고 스님과 함께 절밥을 먹었지만 이번에는 절에 들어갈 수조차 없단다. 절 입구에서 얼굴을 보는 것으로 7남매의 짧은 만남은 이루어질 것이다. 저만치 절 주차장이 보인다. 주차장 오른쪽으로 급경사진 도로도 보인다. 그쪽으로 걸어 올라가면 절이다. 스님은 주차장에서 도로 아래쪽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서성이고 계신다. 스님이네 가 아니고 오빠 저기 계시네 라고 세 누이들이 입을 맞춰 소리를 질렀다. 보름달처럼 환한 미소를 띠고 계신 스님이 반갑게 다가오신다. 한 사람씩 차에서 내리면서
스님을 끌어안고 잘 계셨느냐, 건강하시냐 인사를 나눴다. 만남의 시간은 짧았지만 웃음소리와 이야기소리가 계곡에 울려 퍼졌다. 큰 오빠는 이제 편안하고 고요한 모습이시다. 스님다운 스님 모습이시다. 속세로 나올까 스님으로 있을까를 고민하던 시간들이 꽤 있었다. 그때는 스님이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어울리지 않는 표정이 불쑥불쑥 나타났다. 보기에 좋을 리 없었다. 부처님을 모시는 일이라고 갈등이 없을까마는 지혜롭게 극복하셨다. 그래서인가 보다. 그날 9명 가족 사진에서 법정 스님의 얼굴이 제일 편안하고 화안하다. 스님을 뵙고 돌아 나오는 우리 모두가 행복했다. 사람은 제 자리에서 제 일에 최선을 다할 때가 가장 밝게 빛난다. 보기 좋다. 22년 12월 7일 날 이야기다. 큰언니가 86, 둘째 언니가 83이시다. 건강하신 편이다. 셋째인 80이 되신 큰오빠 스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연락이 왔다. 2024년 4월 26일이었다. 아버지를 닮아 누구보다 바지런하게 사셨다. 걸음이 날아갈 듯 빨랐다. 걸음걸이를 보면 그 사람의 성정을 읽을 수 있다. 7남매의 장남으로, 직장인으로, 가장으로, 그리고 50이 넘어서는 열심히 불경을 공부하시는 스님으로, 절에서는 총무님으로 일하셨다. 쉴 틈이 없으셨다. 할머니처럼 인정이 많으시고 아버지처럼 상냥하시고 정다우셨다. 어머니처럼 지혜로우셨다. 주변에 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치매라는 병마가 큰 오빠에게 찾아오리라고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서둘러 병문안을 갔다. 잔뜩 걱정스런 표정이었던 우리를 예전대로 다정하고 상냥한 음성으로 맞이해 주셨다. 어떻게 왔냐? 잘 지냈어? 처음에는 정말 치매에 걸리셨을까 의심스러웠다.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조금 전 일을 기억하지 못하셨고 몰라를 되풀이하셨다. 안타까웠다. 돌돌 말아주었던 그림 한 장을 내미셨다. 꽃과 잎사귀가 단순하게 그려져 있고 그 위에 색칠을 한 유치원 아이들 수준의 그림이었다. 치매 환자를 위한 색칠 공부 시간에 그리셨단다. 아들 정훈에게 주실 거라고 그림 아래 왼쪽 편에 아들 이름을 또박또박 적어 넣으셨다. 그림을 들여다볼수록 색연필로 칠한 그림처럼 희끄무레한 빛깔의 슬픔이 내게 칠해졌다. 언니와 오빠의 얼굴에도 칠해져 있었다. 반야심경을 한번 독경해 보시라고 작은 오빠가 주문을 했다. 치매는 먼 과거는 기억하지만 현재와 가까운 일들을 잊어버리는 병이다.
마카 한야 하라미타 신교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으로 시작해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술술술 안정된 목소리로 읊으셨다.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큰 오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우셨다. 나 괜찮아. 바로 나갈 거야. 여기는 잠깐 온 거야. 모두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다.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말씀이 어눌하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지만 몸은 건강해 보이셔서 그나마 다행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모두들 착잡하고 어두워져서 입을 꾹 다물었다. 아제 바라아제. 큰오빠의 서름 섞인 목소리만 귓전을 맴돌았다. 강원도 쪽으로 형제 자매가 여행을 나설 때면 스님이 계신 절을 방문하거나 스님이 속초나 양양으로 나오셔서 만났다. 왁자지껄하게 보냈다. 칠남매 모두 건강함을 감사했다. 양평에서 만난 적도 있었다. 큰언니는 자식들과 강원도 여행을 할 때는 꼭 큰오빠를 불러내어 맛있는 음식점으로 데려가셨다. 몸이 불편하신 작은오빠 역시도 강원도 쪽을 여행하게 되면 꼭 스님을 뵙고 온 것으로 안다. 아니, 일부러라도 뵙고 온 것으로 안다. 아르헨티나 언니도 한국에 오면 큰 오빠를 보고 싶어 했다. 너희들과 처남과 베트남 캄보디아 여행을 다녀온 적도 있다. 앞장서서 부지런하게 가이드를 따라다니는 것은 물론 많은 질문을 하셨고 끝없이 이야기를 나누셨다. 치매라니 말도 안 된다. 9월이 되었고 치매병원에 계신 큰 오빠가 코로나에 걸리셨다고 연락이 왔다.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은 출퇴근을 하니 코로나를 옮길 여지가 있었다. 병원이니 쉽게 나을 줄 알았다. 이틀째 갑자기 열이 오르고 의식이 흐려져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엑스레이 사진에서 이미 양쪽 폐가 하얗게 나왔단다. 급성 폐렴이었고 중환자실로 옮겨졌단다. 가족과 형제 자매만 면회가 가능하고 화목토 12시에서 20분까지 딱 한 사람씩 면회가 가능하단다. 토요일에 작은 오빠가 서둘러 다녀오셨다. 너무 많이 마르셨어. 가슴이 아프구나. 차라리 뵙지 않은 만도 못해. 라고 말씀하셨다. 사실 나도 아픈 큰 오빠를 뵐 자신이 없어 처음에는 가지 않으려 하였으나 뵙지 못하면 후회하게 될 일이다. 화요일에 뵈러 가려던 중이었다. 다시 이틀 뒤 산소 포화도가 낮아지고 있어 위험하다고 연락이 왔다. 안 돼, 안 돼. 소리가 입안을 맴돌았다. 나를 가까이서 밝혀주던 6개의 촛불 중 1개의 빛이 쓰러지는 중이었다. 어쩌냐, 어쩌냐. 오빠와 언니들은 한숨만 쉬셨다. 나도 따라서
한숨만 쉬었다. 이런 경우에는 가족과 형제 자매가 한꺼번에 면회가 가능하단다. 마지막으로 오빠를 뵐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언니들과 달려갔다. 함께 간 조카 부부도 내 남편도 혈육이 아니라 중환자실에 들어갈 수는 없었다. 오직 형제 자매와 자식과 아내만 가능하단다. 2024년 9월 8일 12시 큰 오빠를 배웠다. 다녀와서 글을 썼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화정. 봄날 햇살 밝기로 이 사람 저 사람 형제 자매 환히 밝혀주던 촛불 하나 숨결 안타까이 흔들리네. 무엇으로 바람 막아준다 해도 무엇으로 불 붙여준다 해도 소용없다 하네. 그 눈빛, 그 목소리, 그 몸짓 우리에게 남겨놓고 기어이 가시렵니까? 가시나이까? 마지막으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자식이 울며 애타게 신신당부하였듯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읍조리고 읍조리여 서방 정토로 극락세계로 평안히 가십시오. 무슨 말을 할까? 무슨 말이 필요할까? 눈물만 나온다. 코와 입에 무지막지한 관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 입을 벌리고 계신다. 강제로 목숨을 붙잡는 기계들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 약에 취해서 눈을 감은 채 주무시는 듯 누워 계신다. 큰오빠의 어깨가 밖으로 나와 있어 손바닥을 가만히 대보았다. 열이 있는 것처럼 따끈하다. 체온으로 봐서는 눈을 뜨고 벌떡 일어나셔서 어떻게 왔니? 잘 지냈어? 반갑게 맞이하실 것 같다. 2024년 9월 10일 10시 58분 다시 연락이 왔다. 오늘을 넘기기 힘드실 것 같아요. 오호 에제라, 오호 에제라. 장남이라는 이름으로 부모님과 동생들을 위해 뭐든 다 내주셨으면서 무엇이 미안하다는 말씀이셨는지요. 막내인 저를 볼 때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셨던 그 목소리 귓가에 쟁쟁합니다. 아내와 자식 둘에 여동생 셋을 건사하셨으니 애쓰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병원비로 월급 봉투에 한 푼도 남지 않으신 적이 많으셨다지요. 지붕을 고친다, 겨우내 쓸 연탄을 드린다 등 시골에 목돈이 필요할 때면 아버지는 큰오빠에게 전화를 하셨지요. 네, 알겠어요. 주머니가 비었어도 큰 오빠는 그렇게 대답하셨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10일 3시 12분 큰오빠 법정 스님은 입적하셨다.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얼마나 무거우셨습니까? 모두 내려놓으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날개를 단 듯 가볍게 훨훨 날아가십시오. 아들이 오빠 손을 잡고 울면서 애타게 부탁하던 말 꼭꼭 읊조리며 평안히 가십시오.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 보살,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 보살.